안녕하세요. 어느새 부록의 나이를 훌쩍 넘겨 곧 쉰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놈들 엄마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음에 깊은 앙금이 남아있네요. 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친정이 잘 살아서겠죠. 아버지가 음식 사업을 하셔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해주신 돈으로 신혼집 마련하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긴 했지만 시댁이 그리 잘 살진 않았고요. 저희는 결혼하면서부터 쭉 외벌이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가져다 줬습니다. 집은 친정이 해주셨으니 대출금 나갈 것도 없었고 그걸로 아이 둘 키우며 살기에 모자람 없을 돈이지요. 하지만 시댁에서 용돈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요구하셨어요. 애초에 홀어머니만 계셨기 때문에 남편은 총각 때도 본가에 100만 원 이상씩 꼭 보내드리곤 했었대요. 그리고 어머님 치과 치료나 가전 가구 바뀌어야 할 때 등등 항상 남편이 바꿔주었고요. 어머님 사시는 집 전세금 몰라도 남편이 대출받아 다 메꿔드렸습니다. 외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형제는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큰아들인 제 남편이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없었던 거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제가 이해하고 결혼한 겁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사실 저는 친정이 돈 있는 거 말고는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대학도 인서울 겨우 나왔고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가 거의 반백수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반면 남편은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라 양가 집안 배경 제외하면 아마 누군가는 남편이 훨씬 아깝다 할 겁니다. 지금에야 알았지만 집안에 돈이 있는 게 짱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취업에 욕심내다 실패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공과금도 저희가 다 내고 다달이 50만 원으로 금액 정해서 시댁에 매달 보내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보내드린 지 2주도 안 돼요. 그 돈 다 썼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애미야,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공과금 낸다고 돈을 다 썼네. 공과금이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지난달부터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 내드리잖아요. 응? 아, 그랬지. 아니, 그거 말고 난방을 이번 달 많이 틀어서 그게 좀 나갔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비에 난방비도 포함이에요. 응? 그러냐? 알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더 타내려 하셨네요. 한 달에 딱 50만 원으로 사람이 살긴 어렵겠지만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굳이 안 드려도 잘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으신 돈도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절대 안 내놓고 아들한테 항상 뭐 사달라, 돈 좀 더 달라 요구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평생 가장으로 자라온 데다 어머님이 딱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불만은 가지면서도 딱히 드세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껴 쓰라며 잔소리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엄마 못 이기고 돈 퍼다 드렸죠. 그래서 어떤 달에는
월 200만 원 이상 시댁에 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랑 많이 싸웠네요. 이걸 더 사라 마라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애들한테 참 좋은 아버지였고 사실 시어머니 빼고는 남편과의 관계도 그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냥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돈만 들이면 솔직히 조용하셨거든요. 저한테 안부 전화 요구한 적도 없고 시댁오라 강요도 안 하시고요. 시집살이랄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 참 일장일단이 있구나 생각하며 애써 좋은 맘 가지려 노력했네요. 그러다가 결혼 10년 차 되었을 때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쪽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해외 유통 관련 사업이었는데 남편이 몇 달을 고민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반대했죠.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다 일도 잘해서 승진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 달에는 월 1,000 이상 월급 받아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초등학생인데다 그 당시만 해도 두 녀석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또 지금 아니면 다시 뛰어들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돈 못 벌면 대리라도 뛰어 애들 학원비 책임지겠다 했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고 싶다며 자길 믿어달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간곡히 절 설득했고 결국 남편더러 퇴사하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애들 학교 학원 보내고 알바했습니다. 처음엔 빵집에서 알바하다가 애들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옆 동네 마트 가서 알바했어요. 시식코너랑 판촉했네요. 액젓도 팔고 컵라면도 팔고.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어온 걸로 애들 밥해 먹이고 학원 보내고 했네요. 친정에서 저 딱하다고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거절했네요. 그냥 애들 계절 바뀌면 옷이랑 신발 정도만 사주십사 부탁드렸네요. 남편은 사업 준비한다고 맨날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도서관 다니며 1년 정도 준비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기 자본 1억 5천 정도 드는 거 저희 모은 돈 탈탈 털어 마련했고 그래도 모자라는 건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며 친정 부모님께 혼자 찾아가 절도 했고요. 처자식 굶지는 않게 하겠다며 자길 믿어달라 하는 사위였어요. 그렇게 쉬운 듯 쉽지 않게 시작한 사업이었고 초반 1년 정도는 일이 잘 안 풀려 수입도 없고 법원도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는데 1년 반쯤 되니까 입질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물 터지듯 일감이 생겨 남편이 엄청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해는 마이너스로 시작해 창업 3년쯤 지나 연수익 5억에 달성하더니 그 이듬해에는 무려 순수익 12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은 매달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산하듯 들어오는 금액이라 굉장히 거금이었어요. 그렇게 세금 뗄 거 다 떼어내도 10억이 넘길래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남편이랑 눈물까지 글썽였네요. 무모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이걸로 당신 명의 아파트 하나 해줄게. 정말? 고마워, 여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업 일군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고생 정말 많이 했어. 나도 잘할게.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제 명의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빌려주신 돈의 2배로 갚아드렸고, 시어머니 사시는 전세 8천만 원짜리 집도 7천만 원 더 보태 아이의 매매로 사드렸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없을 때에는 제가 알바해 버는 돈과 친정에서 다달이 주시는 용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 사고 싶은 가방, 옷도 마음껏 사주고 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하는 곳으로 돈 걱정 없이 바꿔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 성공은 모두에게 행복한 길만 걷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 사업이 잘 되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신 어머님은 처음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장해.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결국 성공하는구나. 그러게요.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사업까지 해내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 이런 남편 어디서 만나니? 예전에는 제가 남편보다 스펙은 뛰어나진 않지만 친정이 돈이 많아 신혼집도 해주셨다며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사업에 제 친정에서 몇천 대주신 거 알고, 우리 아들 처가 참 잘 만났다. 내가 참 멋도 없이 아들한테 손만 벌려 미안했는데 우리 아들 처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사업 준비한다고 백수 기간일 때 저 혼자 알바해가며 식구들 먹여 살렸을 때 미안해서 용돈 못 받겠다 하시더니 그래도 몇십씩 찔끔찔끔 타내가신 어머님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하시더니 본인 아들 사업 잘 되며 돈도 억 단위로 벌어오니 이제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건 남편이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 건 맞지만 솔직히 부부로 있는 한 공동자금이고, 만약 이혼에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제 명의집을 남편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지분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은 참 예쁘고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요. 아무튼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와이프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걸 아시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어머님도 아들 덕에 살던 아파트를 매매로 돌려 내 집 마련하게 되신 건 맞지만 금액이 4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제 남편한테 이제 이 동네는 지겨워. 다른 동네로 이사를 좀 가볼까? 나도 이제 새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네. 라며 넌지시 제 명의 아파트 동네 이름을 대시더군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어머님 많이 도와드렸고, 사업 잘 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님께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카드도 하나 건네드렸기 때문에 더 해줄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엄청 효자였는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고 밀어준 것에 큰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보다 저를 더 많이 챙기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차도 외제차로 바꾸었는데 어머님이 그거 보시고 눈이 땡그레져선 차 바꿨냐? 이거 비싼 외제차 아니야? 라며 굉장히 탐탁지 않고 반갑지 않은 얼굴로
차를 살펴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바꾸게 되었어요. 애들 아빠랑 같이 번갈아 가며 타는 차예요. 넌 먼 복이 있어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 이 옷은 또 뭐야? 너는 어째 올 때마다 옷도 바뀌고 가방도 바뀌는 것 같다. 다 명품이니? 네? 아니요. 이건 저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가방인데요. 유행이 돌고 돌다 보니 요즘 이걸 많이들 들길래 저도 거의 20년 만에 들어본 거죠. 정말이니? 그나저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한 달에 돈 얼마나 쓰니? 저희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고 주말에 애들 체험비나 놀러 가는 거며 식비, 공과금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 500만 원 이상은 쓰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 네 용돈도 거기 포함이니? 아니요. 애들 아빠가 따로 통장 관리해서 넣어줘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싹 구겨지며 그러니까 용돈도 따로 받는다는 말이지? 얼만데? 라고 캐 물으시길래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애들 아빠가 넣어주고 싶은 만큼 넣어준다고 하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만 거의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솔직히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워낙에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서 애들 관련한 거 제외하고는 저에게 돈 많이 안 써요. 남편이 보다 못해 명품 가방 사다 주고 강제로 백화점 데리고 가 옷 사주고 그러는 거 말고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장기 해외 출장으로 3개월간 출국해 있을 때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았습니다. 시댁 오라고 해서 가면 갑자기 제 옷 브랜드를 들춰보시질 않나. 마음대로 제 지갑을 꺼내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좀 많다 싶으면 이거 다 주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현금이 필요한데 ATM기 가기 귀찮다는 핑계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입는 옷도 마음에 든다 하시며 벗어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넌 옷도 많잖니. 호강하며 사는데 시어머니한테 한두 개 양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뭐.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더러 남편 잘 만났으니 감사하며 살아라. 네 남편 낳아준 건 나니까 나한테도 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제가 제일 짜증이 났던 건 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따로 넣어주는 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그걸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는 저희 집에 막무가내 쳐들어오셔서 집 정리해준다는 핑계로 안방이랑 드레스룸을 막 뒤지세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이며 그러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해도 고집 부리며 제 가방을 다 뒤지곤 통장 있는 곳까지 알아내시더군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를 받으며 살고 얼마를 쓰며 사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예전 통장이고 이제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돈 관리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실속 있게 알아내신 건 없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셨는지 아예 노골적으로 저한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산이 부럽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 때문에 총각 때부터 고생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다 시댁에 갖다 바치느라 저랑 결혼할 때 얼마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시댁에 돈 더 드려야 했고요.
어머님 본인부터가 아들한테 기생하며 살았으면서 이제는 제가 남편 돈 축내며 사는 여자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입장 안 되죠. 어머님이야말로 아들한테 기대고 사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저 쓸 만큼 쓸 자격 됩니다. 뭐라고? 보자 하니까 이제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덤비네. 너 나 아니었으면 네 남편 만나 이렇게 호강하고 살겠니?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저 아니었으면 사업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친정도 돈 대주고 저도 알바하며 뒤치다꺼리하고 살았던 거. 그래, 너 잘나고 네 친정 잘났다. 대학도 변변 찾는데 나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 걷어줬더니만 친정에서 돈 좀 해줬다고 잘난 척이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 못한 건 사실이야. 고맙게 생각해야지. 우리 아들이 버는 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당당하겠어? 시무가 그렇게 독설을 내뿜으며 제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할 말조차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넌 순서부터 틀려 먹었어. 네 남편이 너한테 아파트 해준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시어머니부터 해드리세요. 라고 해야 했다. 그리고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아파트를 받아? 어머님도 아파트 받으셨잖아요. 나는 구축이고 너는 신축이잖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아파트에 꽂혀서 저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아니 서서히 틀어진 고부관계였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상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이 해외 가 있는 동안 방패가 없다는 걸 알고는 시모가 수시로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아예 애들이랑 짐 싸갖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이 긴급하게 입국했고 삼자 대면을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 이러다 자기 이혼당한다며 우는 소리를 하자 어머님이 그럼 이혼을 해. 너 밥 해줄 사람 없어 그러니? 차라리 가정부를 들이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네 와이프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그게 낫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얼마나 쓴다고 그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사치 부리는 사람 아니라고요. 사치를 안 부리는데 어떻게 옷이 매번 바뀌니? 친정에 돈도 들이지 이제? 드리면 어때서요? 그간 어머님한테 들어간 돈보다 적어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그렇게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다시피 하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누구 좋으라고요? 절대 안 해요, 이혼!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벌리시더군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제가 기겁하고 도망갈 줄 아셨죠? 천만에요. 이 사람 옆에 꼭 붙어서 돈 펑펑 쓰고 다닐 건데요. 그게 제일 무서우시죠? 아예 어머님한테 땡전 한 푼 안 가게 그 돈까지 홀랑 써서 제가 독식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년 미쳤네 미쳤어 라고 하시더군요. 전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혼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머님만 좋을 테니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당신 아들이랑 안 이어질 거라고 했어요. 네, 저 어머님 아들 덕분에 호강해요. 맨날 비싼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외제차 끌고 다니니 아주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돈 펑펑 쓰며 살 거고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몇 채 더 타낼 거예요. 됐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면서 쓰러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혈압은 개뿔. 너무나 건강하신 어머님이라 혈색부터 정상이더군요. 그렇게 남편도 어머님의 만행에 기가 질려 제발 그만 좀 하시라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이성 잃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도 그런 아들한테 서운하다며 펑펑 우시고 결국 고부 갈등에서 부모 자식 간 싸움으로 옮겨 붙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사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왕래 안 하고 지내자고 했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연 30억 번 게 최고 절정이었고 그 이후로는 잘 안 돼요. 그냥 접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도 벌어놓은 게 많으니 그걸로 일단 먹고 살고 있고요. 제 이름으로 산 아파트가 가격이 훌쩍 뛰어 최고점에 팔았어요. 그래서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 대학 입시 준비시키느라 저희 부부 참 바빠요. 큰아들이 재수하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후로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졌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남편이 제 마음 잘 이해해줘서 싸우진 않았고요.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네요. 본인이 가장 힘들 때 제가 곁에서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남편이라 언제나 저를 지켜준다고 했었거든요. 남편 사업 접으면서 어머님 용돈은 최소로 드리고 있어요. 더 달라고 해도 남편이 절대 안 드립니다. 우리 애들 돈 들어갈 때 많으니까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객관적으로도 심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좀 현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왜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셨을까요? 결국 본인한테만 손해인 것을.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요. 상황이란 건 언제나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님이 지나치게 경솔하셨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그런 노인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